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힘들었던 일주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만큼은 양대 증시에 빨간불이 들어오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코스피가 약전환을 하게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음봉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네.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시장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IRA 폐지 이슈와 함께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끌어내렸고 그리고 외국인의 이탈이 있었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7% 넘는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 구간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을 앞두고 이 소식은 지속적으로 주말에 계속 퍼질 거예요. 그래서 투심이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장이 끝난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공시가 나왔죠. 네, 자사주 매입을 지금 10조 원 가량 1년 내에 분할 매입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월요일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거나 이러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키워드가 저희가 무너진 시장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니까요. 그렇다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은 건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최근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무너졌던 이유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었죠. 지금 강달러라든가 지금 뭐 미국 국채라든가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좀 이탈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구간에 와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려웠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IRA 이슈까지 터지면서 오늘까지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2차 전지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마지막 악재가 오늘 터지면서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도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PI도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PPI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도 지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원래 인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인하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인프라는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탈했다.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8%도 넘겼었거든요. 그쵸. 상승률을. 그래서 이 정도의 반등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에서는 좀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또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어제 시장이 정말 상당히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4년 5개월 만에 4만전자로 내려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4만전자는 너무 PBR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V자 반등을 조금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올랐음에도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락 그리고 파월 쇼크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락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특히나 장 시작하기도 전에 이 IRA가 폐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좀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동시호가 구간에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낙폭은 많이 줄였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RAA가 폐지가 되게 되면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 다만 그 하락분을 좀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좀 올라온 부분이라서 월요일부터 좀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게 되면 이제 배터리 수요가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근데 이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조금 철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경제성을 지금 축소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프로젝트들을 다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그 공장을 대부분 공화당 위원회 그 지역구에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발의를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지가 된 게 아니고 폐지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폐지가 안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일부 폐지되는 형태로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다. 지금 당장 폐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속적이죠. 그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로봇에도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택시죠. 뭐 UAM이라든가 선박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활용 범위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군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2차 전지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이 계획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시장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테슬라 측에서 왜 이거를 좀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도 결국에는 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자기네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렇게 잡아봤는데, 오늘 좀 김동연 테마주, 그리고 김동연뿐만이 아니라 김경수 테마주가 들썩거리기 시작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항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판결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때를 생각을 해서 테마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정치 테마주는 지금 건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재명 그 대표죠. 예, 민주당 대표가 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확정이 되게 되면은 대선 출마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 좀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좀 악재긴 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까지. 그래서 뭐 에이텍이라든가, 에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22%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 시간에서 봤을 때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엘리트라든가 오리엔트 바이오도 지금 급락을 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이슈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더라도 단기적인 이슈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사실 또 항소를 하게 되면 또 2심, 뭐 대법원까지 또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 확정되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정치 테마주에 관련해서 좀 챙겨볼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 테마주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게 어떤 판결이 나올지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셔라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식 멘토의 의견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위에 보이는 022128-8547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보내주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위에 022128-8547번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자산은 8,300만 원 운용하고 계시고 현금 비중 35% 들고 계십니다. 종목들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에코프로비엠, 현대모비스, 풀무원 들고 계신데 우선은 2가지 종목이 빨간불을 켰는데 정말 소폭에 반짝반짝 거리는 수준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다 파란불인데 손실이 너무 큽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린이 3년차 50대 여자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장중에 확인하는 게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나 마감 후에 들어가 보면 요새 항상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좀 운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5가지 종목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금 손실률이 가장 큰데 2차 전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좀 평단 낮추고 나중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일단은 만약에 내가 물렸다라고 하면은 수익권으로 가기보다는 본전 부근 오면 일단 한번 정리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도 들어가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정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뒤에 한번 차차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도 가장 큰데 정말 다행인 것은 10% 비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빠져나오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히려 나머지 종목들은 잘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2가지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2,40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 그래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만년 적자가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그래도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 탄력이 세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국전력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좋은 건 아니죠.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지금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 전환에 돌아섰고요. 사실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까지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움직일 때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가 가장 좋은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이제 진행이 됐고 좀 3분기라 4분기에도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도 개발이라든가 그런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탄소 중립 그 부분에 대한 정책에도 맞물리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전력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만도 그 732곳이 지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이런 부분이 수요가 굉장히 급등을 할 거기 때문에
급증을 할 거기 때문에 동사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뭐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도 뭐 지금 어떤 흐름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아마 전 고점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박스권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흐름상은 이번에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전 고점인 25,000원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오호 흑자 전환 이렇게 반겨주고 계신데요.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정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이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CEO가 바뀌었는데 네. 대기업 최초로 외국인 CEO가 발탁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북미의 정책을 타개할 만한 뭔가 핵심적인 그런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 현대그룹주의 주가는 파격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0.2%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현대그룹주가 대부분 그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 굉장히 좀 주가는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하고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가 인도 법인에 지금 상장을 했죠. 인도 법인이 상장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IPO를 통해서 확보한 투자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생산과 양산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전 포인트로 두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북미의 올해 차로 지금 10년간 뽑힐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제네시스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지금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랑 그리고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품의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지금 전년 동기 해서 21.2%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1.6%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실적도 좋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지금 약수익권이에요. 약수익권인데 그래도 이거는 한번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안정적인 구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하락도 제한이 될 거예요. 하락도 제한이 될 거고 상승도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강력한 모멘텀이 한번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뚫고 올라갈 가망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익권이긴 하지만 한번 끌고 가면서 이후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그룹주 자체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이 종목 약수익권에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 봐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시거나 진단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02-2128-8547번으로 참여해 주시거나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나마 손실이 가장 적은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들 하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수혜주가 될 것이다. CDMO 기업 중에서 대장 역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100만 원대 터치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서는 거의 줄곧 밀리기만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가 100만 원대 부근인 거 보면 지금 참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싼 고점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하락한 부분이라서 뭐 좀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도 이 정도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진짜 뭐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와 지금 MDMO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뭐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던 뭐가 되던 사실 이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거든요. 예,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먹는 뭐 음식이라든가 뭐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필수 소비재죠. 그런 부분에서 의약품도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고, 최근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지속 성장 가능하다. 그래서 동사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의 그런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다.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좀 제동이 걸리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약바이오주 수혜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아마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지에서도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지금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수요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충분히 반등해서 다시 한번 그 전고점을 돌파를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이지만 충분히 수익권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사이클도 늦춰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넘어서 조금 더 높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로직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풀무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풀무원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7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신데 20% 정도 손실이세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풀무원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을 처음 포트폴리오를 봐서 어떤 이유로 접근을 하셨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긴 한데,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풀무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거는 필수 소비재예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풀무원이 그동안 해외 법인을 통해서 법인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뭐 미국, 뭐 유럽, 뭐 중국 이런 등지, 그리고 일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 법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흑자 전환까지 또 했습니다. 뭐 두부라든가 아시안 누들 이런 수요가 굉장히 성장세를 가져가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의 그런 불닭볶음면과 함께 지금 K푸드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수요를 넘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나가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풀무원이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편이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부채 비율이 325.8%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 비용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해외 법인 그리고 글로벌적인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면서 좀 실적이 좀 찍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풀무원의 좀 호재와 좀 악재가 지금 동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글로벌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동 리스크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물류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또 리스크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비용의 상승도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글로벌 곡물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생산도 많이 되고 수요도 많지만 재고도 많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라 지금 당장은 그 글로벌 곡물 가격이 안정세로 가면서 수익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사실 그 전에 완전 바닥권이죠. 사실 여기 대바닥이거든요. 대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고요. 반등 나온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의 가격대가 지금 14만 원대인데 좀 높네요. 높긴 한데 뭐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좀 흐름을 이어갈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돌파 구간을 지금 돌파를 했죠.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지라인을 뚫고 오늘 시원하게 올라온 풀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종목 시원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BM 들고 계시고 22만 원대 평단가 좀 놓여 있습니다. 비중은 10%밖에 되진 않지만 초반부터 얘기를 하셨죠. 이 종목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는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봤을 때 40%의 손실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문의가 내용이 삼성전자 언제 사요? 2차 전지 언제 사요?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든 2차 전지든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닥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또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포기하셨을 거예요. 정말 진짜 뭐 거의 끝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뭐 상승 초입 부분까지도 지금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IRA 폐지 이슈와 함께 하락을 한 부분인데 이 폐지가 아니라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월요일 날 삼성전자처럼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손실폭이 너무 크니까 당연히 이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IRA 폐지 예고를 했기 때문에 좀 오늘도 좀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앞서 시황 설명하면서 뭐 앵커님이 얘기하셨지만 테슬라 부분도 사실 테슬라가 지금 지원금이 한 7,50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가격 인하를 뭐 테슬라가 뭐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일 가망성이 높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 뭐 이런 거시경제 요인도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LG 엔솔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SDI라든가 그리고 SK온 모든 그 기업들을 고객사로 다 두고 있어요. 두고 있고 지금 납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폐지가 된 게 아니라 IRA도 폐지가 된 게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이 지금 하원, 상원 다 지금 다수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벌써부터 약간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 주요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는 약간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높은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그런 배터리보다는 좀 고급차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헝가리에 공장을 지어놨죠. 그래서 유럽에 지금 빠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도 지금 북미를 겨냥한 공장 설립 때부터 북미를 겨냥한 캐나다의 공장을 지금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진출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차트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뭐 거의 뭐 대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더 이상 걸먹을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끌고 가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기서 캔들이 다음날 어떤 캔들이 나오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많은 분들 들고 계실 거고요. 지금 멘토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대장 역할을 해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의 찬스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단 도와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죠. 022128-854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비중으로 새롭게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현금 지금 35% 갖고 계신데 그냥 지금은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금 보유를 하시고요. 네. 이미 갖고 있는 종목들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고 좋은 종목들이니까 요거는 끌고 가실 때 상황이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중에 현금 대응할 수 있도록 35%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현금 비중 35% 그대로 들고 가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많이 어려우시죠? 지금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번 달 계속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요. 시장을 좀 이기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예, 다음 차트 보시면 일단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우리는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립니다. 물리면 우리가 손절 대부분 못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주도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실적은 꼭 챙겨 보셔야 돼요.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는 우리가 믿을 건 진짜 실적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실적이 기반된 그런 성장성 높은 종목,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100%, 200% 갈 때도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 통계적으로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진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기업이 적자
적자인지 아닌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꼭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예요. 편안한 매매, 우리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인데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종목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주가가.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 대금 들어온 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100%, 200%, 300%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들은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수급은 항상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메이저의 수급은 뭐 있죠? 메이저? 외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머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종목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다. 우리가 1%, 2%, 3%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50%, 100%, 뭐 200%, 템버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 항상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 이건 어떻게 봐? 이건 어떻게 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찾으실 필요가 없고요. 하단 참고를 하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의 바닥을 좀 확인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미장 볼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국장 봐야 돼요. 그리고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 30% 이상,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행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3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한정된 수급 안에서 테마가 계속 돌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물리지 말자라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거래량이 30%가 이상이 나오면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가 또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그런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파스입니다. 라파스인데 이게 앞에 보면 횡보처럼 보이잖아요. 뒤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하락 구간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한 20%가 상승을 합니다.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초가 여기서 15,920원에 진입을 해서요. 4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이에요. 상승률은 약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 상승한 그런 종목이었고요. 4거래일 만에 비만 치료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 테마를요 7월부터 사실 밀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거의 초반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만들어질 때 당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섹터가 만들어질지 지금 보여요. 보이고 있고 그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이 그동안 어렵다 보니까 바닥권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해요. 지금 중요하고 그 섹터군 흐름 잘 탄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점 그리고 지금 시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화일약품인데 화일약품은 마리아나 테마주로 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앞전에 보면 지금 이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자, 공략 여기서 했고요. 시초가 1,715원에 진입을 해서 지금 2거래일 만에 지금 최고가 2,185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인데 이 대웅제약은 여기 시초가를 보시면 지금 11만 2,200원이거든요. 그리고 최고가는 지금 16만 1,800원인데 이 앞전에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하락 구간이에요.
하락 구간인데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윗꼬리를 많이 그리긴 했지만 시초가 이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은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요 캔들의 공략을 합니다. 제가 보통 시초가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방송에서도 안내를 해드릴 때 보통 다음날 시초가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초가를 여기서 만약 공략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약간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다. 이때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안 좋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는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이것도 가정해 볼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마음 편하게 시장을 이기면서 이때 시장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 4750원에 진입해서 최고가 67,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55%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방산 관련주죠. K2 방산 관련주인데 지금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인데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계속 찍힐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철도 대장주예요. 철도 대장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로 엮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수도권 철도 지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지금 최고가 67,500원 다시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관심 있거나 그러신 분들도 그냥 하단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67,500원을 찍고 약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거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이에요. 제가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서 교체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앞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가정해 볼까요? 매수가가 거의 시초가 부근입니다. 시초가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략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시장을 이기면서 마음 편한 매매가 가능했다. 이게 10월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9월, 10월도 장은 안 좋았어요. 장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96,000원을 드렸는데 제가 1차, 2차 목표가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표가를 사실 4거래일 만에 바로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올라왔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7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인데 요것도 종목 교체 의견으로 본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날 공략을 했습니다. 시초가 공략을 했어요.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그날 바로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서 하루 만에 15%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초가 12,350원에 들어가서 최고가 14,19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인데 녹십자도 지금 매수가 16만 원이 들어가서 최고가 18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녹십자가 사실 FDA 승인을 지난해 11월에 받았어요. 받았고 지금은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고 그 보험사, 그러니까 3대 보험사 처방집에 등재가 될 정도로 지금 효능을 인정받고 있어서 지금 남미 진출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FDA 승인된 것만으로도 원래 급등하는 그런 제약바이오의 흐름인데 FDA 승인 받았을 때도 주가의 흐름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찍히고 숫자가 찍히면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찍혀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숫자가 찍히면서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좀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제가 본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본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고 공략을 해보자. 사실 제가 이 본방송에서 드린 종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이 포스코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수산중공업,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52,000원 공략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틀 만에 지금 53,500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7%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더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아요. 요즘에 삼성전자 언제 사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자세한 대응 전략은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공략을 여기서 해서요. 45,500원에 공략해서 3거래일 만에 5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 관련주거든요. 근데 콜레라 백신의 세계 점유율 1위예요. 그 점유율도 100%입니다. 왜냐하면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네,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콜레라 백신은. 근데 그 전에 10년 동안 콜레라 백신이 한 4천만 도즈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지금 1년에 4천만 도즈가 필요해요. 이 10년치 물량이 지금 1년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가 WHO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10년치 물량이 1년에 필요한 상황인데 4천만 도즈가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8천만 도즈가 연간 8천만 도즈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찍힐 거예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어떻게 보면 추후에 더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무 구조가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 콜레라 백신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콜레라가 그 전에는 전보다 지금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 이유가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이상기변 기상이변 이런 부분 때문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가 지금 3분기부터 바로 지금 매출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분기에도 내년 상반기에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주가는 실적 타고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필수 소비재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아직까지는 포기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목표가를 터치를 안 해서 그동안 못 갖고 왔어요. 못 갖고 왔고요.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고 지금 저희가 공략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해가지고요. 지금 매수가 55,300원에 진입을 해서 지금 최고가 66,500원까지 올라간 거의 한 2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정도 상승했는데 제가 목표가를 그때 65,000원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지금도 오늘까지의 흐름이에요. 지금 저 차트가. 그래서 오늘 지금 66,500원을 찍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저는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당선 이후에 바로 또 푸틴과 통화를 했죠. 더 이상의 확전은 말아달라라고 이제 통화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솔솔 풍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비용이 5,000조입니다. 5,000조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보다 더 높은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달려들지 않을까. 근데 건설 분야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로템도 고점을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HD 현대건설 기계도 지금 목표가를 터치를 했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섹터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개인적으로 컨택하기 어려우시거나 좀 서치가 어렵다. 그리고 대응 전략이 어렵다. 빠른 대응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친절하고 상냥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장 이 시간도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국내 증시 정말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걸 보면서 이번 주 내내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만큼은 푹 쉬시면서 그동안 받으셨던 스트레스들 몽땅 날리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짜보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 다음 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